삼성전자 성과급 인센티브가 임금이냐? 대법원 판결이 엄청 언론에 화제가 됐었죠.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이니까 퇴직금에 반영해라. 성과 인센티브는 임금이 아니다. 자, 도대체 그 차이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자존감을 올리는 노무 채널 근자감의 신정우 노무사입니다. 성과 인센티브를 임금으로 봐서 퇴직금에 넣어야 된다고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삼성전자에서 근로자한테 주던 성과급의 두 종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 인센티브 그리고 성과 인센티브,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대법원에서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이다. 그래서 퇴직금 산정할 때 반영을 했어야 된다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성과 인센티브는 임금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퇴사한 근로자들이 대법원까지 다퉜는데, 그 성과 인센티브는 임금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서 이제 패소를 하신 거죠. 그 이유가 뭐냐?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면 도대체 사장님이 준 돈이 왜 근로의 대가가 아니란 말이냐? 근로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기 진작, 동기부여, 그다음에 조금 오그라드는 표현 할게요. 은혜로운 금품이래요. 사장님이, 회장님이 직원들한테 은혜로운 금품을 내렸다. 좀 그러신가요? 근로의 대가는 반드시 이 사장님이 줘야 되지만, 은혜로운, 호의적인 이런 급부는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줄 의무가 없는데 준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린 것이죠. 일단은 주의하실 점이, 목표 인센티브, 성과 인센티브, 이 말을 똑같이 로자님의 회사에 쓰고 있다 하더라도 판단을 받아보셔야 돼요. 누구의 판단을요? 노무사, 변호사, 그다음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되는데,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삼성전자의 경우에요. 그 판례에 나타난. 자, 그러면 목표 인센티브는 어떻게 설정되어 있냐면, 삼성전자 안에 여러 사업부가 있었죠. 그래서 뭐 모바일 사업부, 그다음에 뭐 반도체 사업부,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나눠져 있다. 그런 사업부 전체죠. 한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요거의 달성률을 고려해서 임금을 지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삼성전자 직원들이 그 사업부에 있는 부 전체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매출을 올렸다. 그러면 근로의 대가의 어떤 연결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판례에서 뭐라고 하냐면, 로자님들이 근로의 양을 늘리고 근로의 질을 높여서 그 목표 달성을 컨트롤할 수 있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의 대가성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임금이고, 퇴직금 산정할 때 당연히 합산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 성과 인센티브는 어떻게 줬을까요? 근로의 대가성이 결론은 없다라고 봤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일단은 그 성과급의 재원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막 주가 엄청 오르죠. 와, 저는 진짜 맘고생만 하고 수익을 못 냈는데 지금 반납하고 있는데 엄청 주가 오르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주가 올라서 이거를 만약에 경영성과로 봐서 이거를 이제 배분을 한다. 근데 기업이 이게 주가가 오르고 실적이 호전될 때 이 경영성과를 배분하는 거는, 이번에 삼성전자 판결 다음에 SK 하이닉스 판결이 있었죠. 거기서 대법원은 똑같은 대법원인데 경영성과금은 임금이 아니다라고 해서 SK는 근로자가 전부 졌어요. 근데 삼성은 목표와 성과 인센티브를 구분해서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자가 이겼고 성과 인센티브는 회사가 이겨서 임금이 아니라고 봤는데, 그 재원이 중요해요. 삼성전자가 매출이 아니라 어떤 순이익을 기준으로 해요. 예를 들어서 환율이 올라간다든가, 예를 들어서 뭐 요즘 트럼프 관세 때문에 비용이 올라가서 순이익이 줄어들거나 빵이 된다라고 하면 성과 인센티브는 0이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였기 때문에 0인 경우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과 인센티브는 그 재원의 성격이 0원이 될 수 있다라는 구조 때문에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고 의무가 아니라고 본 거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성과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다. 회사가 반드시 줘야 의무가 아닌 거예요. 그 실제 실적을 보고 그 실적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였는데, 목표 인센티브는 반드시
어떤 그 목표 달성에 대한 대가니까 근로의 양과 질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분이 됐던 것이고요. SK 하이닉스 판결은 전부 다 근로의 대가가 아니고 이거는 경영성과 배분이라는 거.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비교한다면 성과 인센티브처럼 사용자가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고 의무가 아닌 돈이었다는 거죠. 결국 이 판결의 핵심은 뭐냐면요. 임금이냐 아니냐예요. 그래서 요거는 과거 제가 올렸던 영상도 있어서 짧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임금은 일단 근로의 대가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번 삼성전자 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근로의 양을 늘려요. 그러니까 연장 근로를 하고 막 주말에 나와서 일을 하고 양을 늘리거나 아니면 질을 높여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입사를 하셨는데 여러분이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자격증 취득하는 거죠. 여러분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그리고 석사, 박사, 대학을 진학한다는 거죠. 이래서 여러분의 업무의 퀄리티가 높아진다는 거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성과에 영향을 주고 근로의 대가로서 뭔가 회사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 그런 것을 평가해서 만약에 회사가 주는 것이다 그러면 이거는 근로의 대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은 일단은 이런 근로의 대가성이라는 어려운 기준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저도 몰라요. 노무사인 저도 모르고 변호사님도 모르고 판사만이 법원에서 최종 결정을 내려주게 되는데 기존에 나와 있는 판례를 통해서 임금이다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죠. 자, 또 하나 임금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하이닉스 판결도 그렇고 다른 삼성전자 이외에 다른 임금 판례를 보면 이제 과거 10년을 봅니다. 10년을 봐서 한 해도 빼놓지 않고 매년 지급됐다. 월은 달라질 수 있어요. 뭐 2월에 줬다가 6월에 줬다 할 수 있는데 10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거르지 않고 매년 지급되었다면 임금으로 볼 확률이 높아져요. 그런데 판례가 보니까 이 회사가 10년 중에 한 4년만 줬어요. 또는 뭐 5년만 줬어요. 50대 50의 확률인 거죠. 이거는 의무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판사가 그런 인식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도 임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또 하나의 작은 기준이 된다는 거,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의를 들었는데, 자, 삼성전자 뭐 성과 인센티브 목표 승리 알겠다. 근데 우리 회사에서 뭐 성과급뿐만이 아니라 수당을 주는데 여러분 퇴직금 만약에 딱 보니까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좀 평소 받던 거랑 적게 계산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뭔가 회사가 임금이 아니라고 뺀 항목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복지 포인트가 임금이냐 아니냐 이제 논란이 많았는데, 복지 포인트도 사실 현금처럼 쓰시잖아요. 근데 복지 포인트는 사실 매달 10만 원씩 이렇게 받으시는 게 있었는데 대법원에서 임금이 아니라 판결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식대 10만 원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뭐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데 이제 외근할 때 이게 사 먹으시라고 급여에 10만 원씩 주셨는데 근로계약서나 임금 명세서에 찍혀 있지 않아요. 이거는 사실 임금입니다. 그래서 퇴직금 산정할 때 계약서에 없는 따로 현금으로 심하게 받으시는 것은 퇴직금에 반영이 되셔야 되는 거죠. 이럴 때는 가까운 노무사나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노동청 그 감독관님이나 저희 노무사님들이 판례를 가지고서 로자님의 회사에서 받던 수당, 이거 반영이 안 돼 있네요. 근데 이거 임금일 것 같네요. 라는 의견을 이제 드리면 회사에 한번 얘기해 보실 수 있고, 사장님이 안 돼! 그러면은 노동부에 이제 진정이나 고소를 이제 접수하게 될 텐데요. 네, 이슈가 된 삼성전자 또 SK하이닉스 성과급 판결로 말씀드렸는데요. 이 영상의 핵심은 여러분의 받는 수당이 임금이냐 아니냐에 대한 영상이었는데요.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이나 블로그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면 자세히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마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